네,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하반기 새로운 주인공이 나올까라는 주제고요. 오늘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트럼프의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너무 낮잡아 본다라는 그 경고의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도 일부 있던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지, 8월 2일까지 지금 우리 시한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8월 1일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좀 강하게 좀 압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4월달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협상은 좀 하고는 있는데 딱히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승리 이런 것들을 좀 선언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막판까지 추가 관세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다. 약간은 좀 조정의 가능성들이 좀 8월 전후로 분명히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심이 좀 대두될 가능성을 일단은 생각해둬야 된다. 이 정도. 이미 어느 정도 재료 큰 이벤트에 대한 무게감은 가격에 좀 녹아 들어갔는데, 돌발적으로 세게 뭐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무난하겠지만 그래도 경계성은 뛸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니까 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좀 많이들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쪼개서 보면 주로 이제 빅테크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니 엔비디아니 이렇게 AI에 특화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지만, 네. 사실 이제 관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업종들,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업종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15% 20%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세나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좀 반영은 좀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트럼프 정책이 또 갑자기 세게 나왔을 경우에는 약간 주식시장이 조금 덜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좀 돌발적인 분이라서. 자, 이번 주에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 빅테크 실적들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테슬라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인도량이 35만 대수로 전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지금 이제 줄어 있는 줄 걸로 이제 이미 좀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에 테슬라 실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알파벳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검색 시장에서의 어떤 부동의 1위였던 구글의 그 검색 엔진 그 점유율이 소위 말하는 그 AI, 오픈 챗GPT라든지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알파벳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을 가능성보다는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실적의 발표, 특히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자체가 주식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좀 판단을 좀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들을 계속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보다는 약간 미래 제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겠군요.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또 실적 발표 2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시발점이 돼서 가격 피크 논란? 주가가 좀 부침이 있었어요.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이 주식을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 그리고 지금 비싸냐, 싸냐 이렇게 좀 봤을 때의 어떤 차이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점유율
거의 6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기한 거에 약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워낙 마진이 높고 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년, 내후년이 갈수록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HBM 가격도 약간은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다. 그리고 특히 잘 나가는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망의 눈길로 볼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이 수익률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크게 바뀔 리는 없고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좀 신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유효할 거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반면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는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변화가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패턴이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리는 데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20, 그 다음에 이제 AMD의 이제 그 중국향 반도체 수출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사실 하이닉스도 좋지만 당연히 삼성전자도 일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램 메모리 시장에서의 어떤 바닥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개선 폭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워낙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간의 어떤 가격 괴리가 크고 또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나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속된 말로 이제 빈집털이 이런 개념으로 조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또 삼성전자에게 좀 집중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의 괴리가 좀 맞추어지고 나면 다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경쟁력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 뭐 시장 용어로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서 이제 뭐 빈집털이, 뭐 순환매, 뭐 이런 거 빙빙 돌아가는 그리고 또 이제 축약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는 조선방산 원전을 이제 축약해서 앞 글자만 단 조방원. 이게 이제 비유를 많이 쓰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좀 주춤거리는데. 이 주춤거리고 쉬어가는 것들이 좀 길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조선방산 원전 쪽은? 저희는 이제 조선방산 원전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아예 추세가 반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시장 내부적인 어떤 주도 크게 좀 변화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순환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활기찬 거니까. 조금 비싸니까 조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순환매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순환매 이후에 원래 셌던 종목군들 뭐 조선, 방산 이런 산업들이 또 다시 좀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선방산 원전 같은 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였던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적인데요. 네. 특히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가 작년 이후에 실적이 이제 뭐 엄청나게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여주었고 상반기에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IT 가전,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업종들에 비해서
실적의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은 업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약간 쉬어가거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조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약간 흔들릴 때는 오히려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조선, 방산, 원전과 같은 업종들이 더 또 오히려 좀 새로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좋았다가 이게 이제 다시 좀 그 주도주에서 이제 그 퇴출되는 또는 주도주의 어떤 그 지위를 잃어버렸던 한때 막 사양산업이고 네. 뭐 이렇게 치부대가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의 경쟁인데요. 근데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적어도 원전은 아직까지는 이런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의 어떤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잠깐 쉬지만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업황의 어떤 성장의 지속성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한때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뻔했던 산업이 다시 회생하고 있는 것도 특이점이고. 자,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1,400원 지금 또 다시 약간 위협하고 있는 뭐 환율에 대한 생각. 네.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벌써 이제 또 다시 1,490원대를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달러 약세 자체의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좀 강했던 이유는 역시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긴 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준 정책을 트럼프가 막 흔들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인플레 물가도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이 약간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는 아마 연말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기 문제이지 미국의 금리 인하는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도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거고 그 시점에서 다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운 또 주도주가 출연할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 이제 타이틀이 그랬으니까 어떤 쪽을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새로운 주도주가 출연하기 약간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방산, 원전과 같은 올해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이 아마도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또 다시 좀 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또 지난 주말부터 조금 약해진 그 금융주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주도주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좀 강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산업은 아마 한 4분기 정도에 네. 여름이 지나서 가을 정도에 좀 저희 한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로 좀 출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반기로 봤을 때 좀 하반기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 가을까지는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가 조금 더 좋을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연말에 한 번 정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거의 힌트는 물론 다른 디테일한 섹터도 있겠지만 AI라고 하는 큰 이 거대한 주제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은 확 와닿는 게 이제 대화를 하고 저희 이제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막 사용을 하거든요. 서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지만 이런 AI 산업에 대한 거 전망은 하반기 좀 어떻게 하세요? 예, AI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AI 도입을 더 많이 서두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도 좋지만 네. 이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소비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AI의 수혜가 좀 확산되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응용되는 좀 보고 분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좀 패턴이 지금 약간 중기계 산업, 조방원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기계 산업에서 약간 이런 AI도 사실은 반도체로 치면은 거대한 산업이긴 한데 주도주로 좀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네.
동의를 하시는 건지.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세고, 이게 AI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반기에 당장 짜잔 하고 출현하기보다는 아마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아마 내년 초에 보다 본격적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전망은 어느 정도로 좀 추산하세요?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한 3,100 정도로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뀐 거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 코스피 한 3,300에서 3,400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300에서 3,400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반기 투자 전략 좀 아울러서 들어봤고요.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까라는 주제였는데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